나쁜 말들만 평가해서 나쁜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기 쉽잖아요. 근데 평가하는 말은 그게 좋은 평가든 나쁜 평가든 다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말을 했어요. 애가 굉장히 똘망똘망 공부도 잘하고 너 정말 똑똑하다. 너 정말 똑똑하다고 해주면 걔가 나중에 공부를 잘할 수, 자기가 하는 일들에 최선을 다할 수 없는 사람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너 똑똑하다고 칭찬받은 애들은 어려운 거에 잘 도전하지 않게 돼요. 어려운 문제 잘 풀지 않아서 똑똑하다는 이야기 듣고 너 정말 공부 잘한다는 얘기 들었던 애들은 나중에 쉬운 문제만 푸는 애들이 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걔가 너 참 열심히 공부하는구나 라는 관찰의 말을 해주면 그 애가 열심히 해서 결과를 낼 수 있는 애로 성장하겠지만 너 참 똑똑하고 너 천재다 이런 말은 애한테 굉장히 큰 해를 끼칠 수도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평가는 어떤 말이든지 평가는 나쁘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관찰을 이야기해 주는 것은 괜찮다라는 거죠. 관찰과 평가를 따로 분리해서 이야기해도 괜찮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크리슈나무리티는 평가가 들어가지 않은 관찰은 인간 지성의 최고 형태라고 우리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게 그만큼 어렵다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깨어 있지 않으면 관찰과 평가와 관찰을 구분하기가 쉽지 않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 책에 나오는 예가 교장 선생님들과 교사들 사이에 있었던 갈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교사와 선생님들이 교장 선생님들을 너무 싫어한다고 갈등이 있어서 학교의 운영이 어렵다는 말을 받고 이 학교에 갔던 그 로젠버그 박사가 이 선생님들한테 그러면 이 교장 선생님이 어떻게 하길래 당신들은 이렇게 교장 선생님한테 싫다고 얘기합니까? 하니까 그들이 했던 말들 보면 그는 떠벌이에요. 교장 선생님은 떠벌이에요. 저 교장 선생님 말씀이 너무 많아요. 교장 선생님은 자기만 할 말이 있다고 생각해요. 교장은 항상 주인공으로 주목받기를 원합니다. 이런 평가의 말들만 난무하게 되죠. 그래서 로젠버그 박사가 듣고 이제 그 교장 선생님한테 이야기를 하자 말을 할 때 이런 것은 또 너무 지루하게 말이 길어지고 있으니까 좀 줄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선생님들의 뜻입니다라고 표현하니까 왜 그걸 당신들은 나한테 말을 해주지 않았냐고. 그러고 또 자기가 왜 말을 많이 하게 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또 막 하려고 그래요. 근데 이 선생님들은 그때까지도 그 교사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자기들이 할 말이나 관찰의 말을 전달하지 못했죠. 갈등이 해결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가 평가와 관찰이 섞여 있는 말인가를 보면 평가가 섞인 말, 표현에 쓰는 말 중에 뭐뭐이다 라고 말하는 말이 평가와 그 관찰이 섞인 말입니다. 너는 아주 후한 사람이다. 이 좋은 말인 것 같잖아요. 좋은 말이지만 이 말에는 그 평가가 같이 관찰과 평가가 섞여 있습니다. 이걸 분리해 보면 점심 먹을 돈을 전부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을 보니 너는 아주 후한 사람이구나. 네가 다른 사람들에게 흔히 밥을 살 때 당신이 자주 사는 걸 보니까 당신은 굉장히 후한 사람이다. 이렇게 설명해 줄 수 있는 거죠. 이것과 차이가 나는 거고요. 평가가 들어있는 서술어를 보면 그는 넉장을 부려 라는 말은 평가 섞여 있는 말인데 그런 시험 보기 전날 밤에만 공부를 한다. 일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너 왜 그리 넉장을 부려? 허리 쓸 수 있는 말이잖아요. 근데 그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너는 왜 마지막까지 일을 미루다 하는 거야. 미리미리 좀 준비를 하면 좋을 텐데 이렇게 말이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다른 사람의 생각, 느낌, 의도나 욕구에 대해 자신이 추측한 것이 사실이라고 암시하는 말. 그 사람은 그 일을 제때 못 끝낼 거야. 이 말을 그 사람이 듣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내가 듣는다고 생각하면 너 그 일 그때 제대로 못 끝낼 거야 라고 말을 하면 두 가지 중에 하겠죠. 오기가 생겨서 열심히 하던 뭐 그래 나는 못될 거야. 그 너무 일이 많고 나는 끝낼 능력이 없어 이렇게 물러나던 둘 중에 하나죠. 어느 쪽도 기분이 나빠요. 그렇죠? 근데 내 생각에는 네가 제 일을 제대로 끝내지 못할 것 같아 라고 이건 내 생각이라는 걸 밝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 갈등이 좀 가라앉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나오는 표현은 본인이 내가 이 일 제대로 못 끝낼 것 같다고 이야기한 걸 들은 거죠. 두 번째 경우는. 그러면 그가 제때 일을 못 끝낼 것 같다고 이야기를 했어 라고 이야기하는 건 전혀 다른 표현이 되는 거죠. 그리고
사실과 추측을 혼돈하는 거죠. 균형 잡힌 식사를 하지 않으면 건강을 해친다. 이게 어떻게 보면 사실 같은 말이잖아요, 그죠? 근데 균형이 잡힌 이 말에 표현되는 그 자기가 하는 생각은 균형 잡힌 그 상대에게 제대로 균형 잡힌 음식을 먹어달라는 이야기인 거죠. 균형 잡힌 식사를 해야만, 하지 않으면 건강을 해칠까봐 걱정이 된다는 말을 표현하고 싶었던 건데, 해야만 돼라고 확정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에는 이렇게 해야만 돼 이런 말들. 그리고 지칭 대상이 구체적이 않을 때 소수민족 사람들은 이거는 미국식이라서 이래요. 미국식 책이라서, 미국에 있는 책이라서 그런데 뭐 그런 거죠. 뭘 할 수 있을까? 우리 집 애들은 뭐 청소를 하지 않아. 우리 집 애들은 정말 산만해. 뭐 이런 이야기 썼다고 생각해봐요. 우리 집 애들 중에 누가 산만한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 중에 애들 누구 하나는 정리를 잘 안 할 수도 있는 거고, 누구 하나는 뭐 설거지를 하고 나서 그 말이 생각이 나네요. 우리 가끔씩 제가 설거지를 하잖아요. 근데 집사람이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싫어요. 누구야? 왜 싫어해? 아,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 설거지 해놓으면 왜 설거지 하다 봐라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저는 설거지 열심히 해놓은 거거든요. 근데 집사람이 보기에는 설거지를 마땅히 해야 될 게 안 돼 있는 거죠. 어떤 내가 설거지 해놓으면 집사람이 항상 그렇게 얘기해요. 설거지 왜 하다 마냐고. 그래서 설거지 했으면 물기까지 뽀득뽀득 닦아가지고 탁 정리를 해놔야 되는데 물기를 안 닦아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가끔씩 싱크대 위에 있는 거 씻어놨는데 가스레인지 위는 안 닦아놨다. 이게 하다 말았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좋아할게요, 싫어할게요? 그 뒤에 설거지를 할게요, 안 할게요? 그 다음에 도대체 뭐가 문제야? 이렇게 물어봤죠. 제가 비품위태를 공부했지 않습니까? 도대체 뭐가 문제야? 이러니까 그릇이 물이 안 닦여 있고 싱크대 위가 닦여 있지 않아서 하다 말았다고 얘기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그냥 제가 닦습니다. 근데 제가 공부를 했으니까 다행이지, 안 했으면 설거지 안 했겠죠. 그럼 누가 손해예요? 그렇죠. 큰 사람이 손해죠. 그래서 관찰과 평가를 잘 분리해야 됩니다. 또 다음은 사실을 나타내지 않고 능력을 나타내는 표현을 쓰는 거. 그는 행편없는 축구 선수야. 행편없어 보이잖아요, 보기에. 근데 그 말이 굉장히 폭력적인 말이고, 그는 20차례 경기에 나가서 한 골도 넣지 못했어. 이거는 관찰이 되는 거죠. 그 말로 다른 사람들이 이 사람이 그래, 그러면 뭐 좋은 선수는 아니다라는 평가를 그 뒤에 할 수는 있는 거죠, 그죠? 근데 형용사나 부사를 평가로 쓰였다는 걸 밝히지 않고서는 그는 못생겼어. 너 왜 그리 못생겼니? 라고 이야기하면 기분이 나쁘죠. 네? 나는 그런 외모, 그렇게 생긴 사람 좋아하지 않아 라고 이야기하는 건 전혀 다른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평가와 관찰이 참 구분하기가 쉽지 않은데, 이거 우리 에너지를 되게 많이 써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흔히 이런 말들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언제나 한 번도 결코 한 적이 없다. 이거 우리 싸울 때 엄청 많이 썼던 말이잖아요. 나는 단 한 번도 당신을 사랑하지 않았던 적이 없는데 왜 나는 당신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단 한 번도 당신한테 거짓말을 한 적이 없어 라고 해본 적이 있나요? 저는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화가 나고 이러니까 이런 폭력적인 말을 쓰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런 언제나 한 번도 결코 한 적이 없다 이런 말들도 실제로 폭력적이 아닌 때가 있어요. 실제로 내가 설거지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을 때는 당신 한 번도 나한테 설거지 해준 적 없잖아 이러면 그건 당신 사실인 거예요. 정확한 관찰인 거죠. 근데 관찰과 평가를 구분하기 쉽지 않다. 하지만 열심히 해봅시다. 그리고 이런 것도 있죠. 너는 내가 좀 원하는 건 좀처럼 하지 않아 라는 말도 관찰로 바꿔보면, 최근에 너는 내가 제안한 3가지 다 하기 싫다고 그랬어,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는 너무 자주 온다. 뭐 애들 친구가 너 우리 집에 너무 자주 오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할 수 있죠. 적어도 그는 일주일에 적어도 3번은 온다. 이렇게 하면 관찰이 되는 거죠. 관찰과 평가를 좀 구분할 수 있으면 좋습니다.
자, 이제 관찰과 평가의 문제는 연습 문제입니다. 자, 책을 읽어보신 분들은 이미 답을 알고 계시겠지만, 자, 여기 하나씩 물어보겠습니다. 1번, 상우는 어제 이유 없이 화를 냈다. 자, 이게 관찰일까요? 평가일까요? 평가. 이걸 평가를 관찰로 좀 바꿔보실 수 있는 분이 있을까요? 누구? 배종윤 집사님? 마이크, 배종윤 집사님. 마이크를 드리겠습니다. 상우는 어제 피곤했나 보다. 그래서 짜증이 났어. 조금만 다시 한번. 이게 아주 좋은 답 같지 않은데 다음 분이 한번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자, 숙제 회원분들 중에 한번 해볼까요? 조금 객관적인 평가의 말로 좀 바꿔줄 수 있는 분 있을까요? 네. 이수민 권사님. 상우는 어제 나를 보자마자 고함을 질렀어. 그 평가의 말, 관찰의 말이죠. 그래서 관찰과 평가가 짜증을 내서 자체도 평가거든요. 짜증을 냈다는 말 평가이기 때문에. 자, 다음 문제 볼까요? 소라는 어제 저녁에 텔레비전을 보면서 손톱을 물어뜯었다. 예, 관찰이죠. 다음은 용주는 회의 시간에 내 의견을 묻지 않았다. 의견을 묻지 않았으니까 안 왔다고 될 테니까 이건 관찰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 아버지는 좋은 분이다. 자, 이거 평가를 요 말을 좀 관찰의 말로 좀 바꿔줄 수 있는 분이 있을까요? 자, 누가 해보실까? 장혜원? 아버지 계시잖아. 아버지 계신데? 아버지 계신데? 우리 아버지는 참 좋은 분이다. 예. 우리 아버지는 어머니와 대화를 많이 하셔서 대화하기를 좋아하시는 분이다. 아버지는 대화를 좋아하시는 분이다. 좋아요. 네, 좋습니다. 또 다른 예를 하나, 장성주 집사님, 장성 권사님 한번 해보실까요? 우리 아버지는 좋은 분이다를 평가의 말로, 관찰의 말로 좀 바꿔보면, 저걸로 바꿔 우리 남편은 좋은 사람이다. 이거 해볼게요. 우리 남편은 나를 위해 많은 것을 희생해주는 좋은 사람이다. 많은 것을 희생해주는. 내가 힘들어할 때 나를 위로해주고 내가 아파서 누워있을 때 설거지를 해주고 대신 밥을 해주는 아주 좋은 사람이다.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네. 예, 이렇게 관찰의 말이 구체적이어야 됩니다. 예, 구체적이어야 되고요. 다음은 영애는 일을 너무 많이 한다. 평가인데 이 말을 바꿔줄 수 있는 분이 있을까요? 직장 다니는 분들이 해주시면 좋겠는데 직장 다니는 분 참여자 김지수 집사님 해보실까요? 자, 여기 세인은 너무 일을 많이 한다를 가지고 해주세요. 이름을 바꿔서 얘기하라는 거죠? 네. 세인은 근무 시간이 끝났는데도 30분 동안 더 일을 하고 갔다. 좋습니다. 네, 좋아요. 좋습니다. 자, 이거 해보. 동원이는 나를 무시한다. 뭔가요? 평가. 이건 누가 하면 오실까요? 민경 집사. 네, 박민기. 동원이는 내가 하는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 내가 부탁하는 것을 들어주지 않는다. 맞아요. 좋았습니다. 우리 아이는 이를 자주 닦지 않는다. 예, 평가입니다. 이거 저걸 바꾸면 아기 키우는 집이 어느 집이 있을까? 저 장혜원 집사 남편 이름 내가 지금 기억을 잘 못하겠는데
이런 표가 없어도 컨닝도 못해. 우리 아이는 밥을 먹고 간식을 먹어도 이를 닦지 않는다. 좀 더 구체적으로 해볼까요? 숫자를 한번 넣어볼까요? 거기다가 우리 운율이 하준이는 간식을 먹고 아침, 점심, 저녁에도 이를 닦지 않는다. 한 번도 안 닦은 건가요? 한 번도 안 닦. 좋습니다. 네. 사인은 노란색 옷이 어울리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거는 뭐라고요? 관찰이고 이모와 제가 콜이 와서 제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또 할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연습 문제가 더 있어서 또 머리를 좀 더 짜야 될 시간이 있으니까 해보시면 되고 오늘 강의는 3장 강의는 이거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강의는 느낌에 대해서 우리 이지영 집사님께서 나오셔서 아주 즐겁고 재밌는 강의를 해주실 겁니다. 네,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비폭력 대화 4장 느낌 알아차리고 표현하기 강의를 맡은 이지영 집사입니다. 모두 책을 읽고 오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MBC 두 번째 요소는 우리의 느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책에 보면 좋은 남편과 살고 있지만 남편이 무엇을 느끼는지 전혀 알 수가 없다고 불만을 품은 여성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는 벽하고 사는 것처럼 느껴져요 라고 말합니다. 이 여성은 남편과의 정서적으로 좀 더 친밀한 관계를 원했기 때문에 외로움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벽하고 사는 것 같다라는 말은 남편에게 자신의 느낌과 욕구를 바르게 전달하기보다는 오히려 비판적으로 들릴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그래서 기분이 상하고 실망해서 더 반응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우리 남편과는 대화가 안 돼. 그 사람은 너무 답답해. 그와는 말이 안 통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제 주위에도 많이 있습니다. 남편과 소통이 잘 되지 않아서 답답하고 또 대화가 안 되니 그냥 포기하고 더 이상 말을 하지 않게 되었다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로 인해서 우울증도 찾아오고 또 아이들에게도 좋지 않은 영향을 있을 수밖에 없지요. 우리에게 MVC가 필요한 그 가장 큰 이유가 이것이 우리 부부만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소중한 아이들에게 결국 그 피해가 가기 때문입니다. 또 이 책에 느낌을 감추는 것이 가져오는 영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 얘기를 하자면 저 같은 경우 이제 20살 때 프랑스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우리가 흔히 잘 지내지? 응, 잘 지내. 이렇게 인사를 하잖아요. 프랑스에서도 그냥 봉주 사바 이러면 사바 이렇게 해요. 근데 12월 어느 날 제가 이제 교회 예배를 갔는데 제 친한 친구가 평소처럼 사바 이렇게 해서 제가 사바 이렇게 똑같이 했어요. 웃으면서. 그런데도 그 친구는 저에게 갑자기 너 왜 거짓말을 하고 그러니? 내가 보기에 너 지금 상태는 좋지 않은 것 같은데 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혹시 무슨 일이 있는 거 아니니? 라고 질문을 저에게 했습니다. 저는 그때 정말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날씨가 추워지니까 사실 부모님도 너무 보고 싶었고 또 공부도 사실 제 생각만큼 잘 되지도 않았고 또 외롭기도 하고 또 괴로운 마음도 많았었거든요. 저는 그때 왜 내가 그렇게 물었을 때 잘 지내지라고 물었을 때 난 잘 지내지 않아 라고 답을 하지 않았을까요? 아마 제 솔직한 감정을 드러내고 싶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어떤 항상 밝은 저의 모습이었는데 어떤 약한 모습, 좀 우울한 모습, 슬픈 모습들을 그곳 친구들에게 저는 들키기가 싫었던 것입니다. 만약 그 친구가 제 마음을 알아채지 못했다면 저는 혼자서 많이 힘든 시간을 보냈을 것입니다. 내 느낌을 감추는 것보다 솔직하게 드러내는 것이 그거 부끄러운 것이 아니고 오히려 나 자신의 정신 건강과 또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유지하는데 더욱 필요하다는 것을 제가 그 당시에 깨달았습니다. 이번에는 느낌이 아닌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는데요. 우리는 느끼다라는 말을 쓰면서도 실제로는 느낌을 표현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공정한 대우를 받지 못했다고 느낀다. 이런 말에는 느낀다라고 쓰지만 사실은 이거는
공정한 대우를 받지 못했다라는 어떤 자기 그 생각이 들어간 거거든요. 그래서 느낌과 생각을 저희는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가 실제로 일상생활에서 정말 많이 혼동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번 여러 가지 예를 살펴볼 텐데요. 뭐뭐 한다, 뭐뭐와 같이, 마치 뭐뭐처럼. 당신이 좀 더 분별이 있어야 한다고 느껴 라고 하면 이거는 느낌이 아니에요. 당신이 좀 더 분별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나의 생각입니다. 그럴 때는 당신이 좀 더 분별이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해로 바꿔야 되고요. 그리고 나는 실패한 사람같이 느껴져. 이게 느낌일까요? 세희 집사님, 이게 느낌일까요? 네, 이거는 생각입니다. 그냥 자기 스스로에 대한 생각입니다. 나는 실패한 사람같이 생각이 돼 라고 바꿀 수 있겠죠. 마치 벽하고 사는 것처럼 느껴져. 이 부분도 느끼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이 사람의 생각일 뿐이에요. 상대방에 대한. 그래서 마치 벽하고 사는 것처럼 생각해로 바꾸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너는, 그 남자는 또는 그 여자는, 그들은, 그것은 이런 부분도 있는데요. 나는 내가 항상 대기 상태인 것처럼 느껴 라고 하면 나는 내가 항상 대기 상태인 것처럼 생각이 돼 라고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것이 쓸모없다고 느껴 라고 하면 어떻게 바꿀 수 있죠? 우리 민경 집사님? 네,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나는 그것이 쓸모없다고 느껴. 네. 그렇죠. 이거는 생각인 거예요. 그리고 사람을 가리키는 명사 이름이 있습니다. 나는 윤희가 꽤 책임감 있는 사람이라고 느껴. 나는 윤희가 꽤 책임감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로 바꿔야 됩니다. 상사가 우리를 조정하는 것처럼 느껴져. 이거는 우리 진수 집사님, 네, 한번 바꿔주시겠어요? 그렇죠. 네,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느낀다라는 말을 쓰지 않고도 자신의 느낌을 표현할 수가 있어요. 짜증스럽다, 짜증이 난다 라고 표현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에 관한 표현에도 실제 느낌을 나타내는 말과 자신에 대한 생각을 나타내는 말을 구별해야 합니다. 나는 기타 연주자로 부족하다고 느낀다. 이 문장은 어떤 것 같나요? 이 문장도 자신의 느낌을 표현했다기보다는 연주자로서 자신의 능력에 대한 평가를 나타내는 문장입니다. 그러면 이 문장을 나는 기타 연주자로서 내 자신이 실망스럽다. 나는 기타 연주자로서 좌절감을 느낀다. 라고 바꾸어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다른 사람들의 행동에 대한 우리의 생각과 느낌을 구별하는 것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나는 동료들에게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느껴져. 여러분은 이 문장에서 어떤 부분이 느낌이 아닌 것 같나요? 네, 여기서 그렇죠. 중요하지 않다라는 말은 느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나를 그렇게 평가하리라고 하는 나의 생각이 들어간 겁니다. 여기서 실제 이 사람이 느끼는 감정은 그럼 무엇일까요? 우리 네, 이수미 권사님, 실제 감정은 어떤 걸까요? 네, 그렇죠. 슬픔, 고통 이런 느낌이 있겠죠. 그리고 내가 오해를 받고 있다고 느낀다. 이 문장도 어떤 것 같나요? 어느 부분이 문제인지를 저희가 찾을 수 있을까요? 여기서 오해를 받고 있다는 것은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하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실제 이 느낌은 어떨까요? 오해를 받고 있다고 느낀다. 실제의 느낌을 우리 혜원 집사님 한번 바꿔주시겠어요? 오해를 받고 있다. 그러면 실제 이 사람의 느낌은 어떨까요? 네, 그렇죠. 괴롭다, 걱정스럽다 이렇게 바꿀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무시당하고 있다고 느낀다. 이 문장은 어디 문제가 없을까요? 네, 마치 자신의 느낌을 말하는 것 같지만 사실 잘 살펴보면 다른 사람의 행동에 대한 나의 해석에 더 가깝습니다. 그러면 저희 PPT에 우리의 생각이나 해석을 나타내는 말에 무엇이 있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네, 여기 지금 예들이 쭉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이렇게 밑으로 여기까지 읽어보겠습니다. 같이요. 시작. 갇힌, 강요당한, 거절당한, 공격당한, 속박된, 궁지에 몰린, 놀림받은, 당연하게 여겨진, 따돌려진, 방해받은, 배신당한, 버림받은, 사기당한,
선동당한, 불신받은, 압력을 받은, 압박받은, 무시당한, 오해받은, 위협받은, 의심받은, 이용당한, 인정받지 못한, 조종당한, 지지받지 못한, 학대받은, 협박받은. 네, 저희 이런 표현들을 저희가 사실 다 항상 쓰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런 표현들은 저희가 이렇게 계속 연습하고 알아두면은 저희가 느낌을 표현하고 그걸 구분하는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느낌을 표현할 때는 뜻이 모호한 말이나 추상적인 말보다는 좀 더 구체적인 말을 나타내는 낱말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거 좋은 것 같은 느낌인데 라고 하면 사실 문제는 없어요. 그거 좋은 것 같아. 근데 이 좋다라는 것은 너무 추상적이고 너무 모호해요.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나는 그래서 설레, 나는 기뻐 등등 여러 가지 좀 더 구체적으로 저희가 표현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다음은 욕구가 충족되지 않았을 때 느낌을 나타내는 말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감격한, 마음이 넓어지는, 용기 얻은, 감동한, 마음이 놓이는, 유쾌한, 감사한, 마음이 요런 등등이 있고요. 그리고 욕구가 충족되지 않았을 때의 느낌을 단비 집사님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저희 책에 보면 여러 가지 이런 단어들이 나와요. 이걸 한 번씩 저희가 집에 가서 책을 한번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마음속으로 이렇게 하기보다는 읽어야지 다음에 저희가 이게 다른 사람과 대화를 할 때 나올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이제 지난 그 금요일 이번 이 강의를 준비하기 위해서 도서관에서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열심히 4강 이제 막 강의를 준비하고 있는데 카톡이 온 거예요. 대전 출장을 가기 위해 용산으로 간 배한구 집사가 발에 피가 나는 사진과 함께 길을 가다가 커다란 유리가 신발을 뚫고 찔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놀라서 걱정이 되는 마음에 약을 사서 발랐는지를 물었고 배 집사는 기차 시간이 다 되어서 지혈만 하고 반창고만 붙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반창고만 바르면 어떡하나 파상풍도 조심해야 할 텐데 라고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이따가 다시 카톡이 왔어요. 혼내는 듯이 이야기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반창고만 붙이고 기차를 탈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남편은 서운했던 거예요. 근데 저는 제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처음에는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저 또한 걱정되는 마음에 그렇게 말을 한 건데 남편이 기분 나쁘다고 하니 저 또한 기분이 나빴어요. 배 집사는 저에게 비폭력 대화책을 다시 읽어보라는 거예요. 참 지금 도서관에서 책을 펼쳐놓고 4강 준비를 하고 있는데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해봤어요. 반창고만이라는 말이 자신을 비판하는 것처럼 들렸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호흡을 가다듬고 다시 MVC로 적용해보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카톡을 보냈죠. 오빠가 발 다쳐서 속상하네요. 반창고만 붙였다고 하니 이게 파상풍에 걸릴까 봐 걱정이에요. 가능하면 빨리 치료를 받으면 좋을 것 같아요 라고 보냈습니다. 그렇게 MVC 덕분에 저희 금요일 오후 반창고로 인한 불화는 잘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연습 문제를 함께 저희가 풀어볼 텐데요. 느낌을 나타내는 말이 맞는지 우리 함께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이 느껴져 라고 하면 이것은 느낌이 아닌 상대방이 그러리라고 그러니까 그러리라고 저희가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의 느낌은 그러면 어떤 것일지 우리 오지 집사님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실제 이 사람의 느낌은 뭘까요? 네, 외롭다, 네. 허전하다, 슬프다 그런 것들이 되겠죠. 그러면 내가 떠난다니 슬프다. 이것은 느낌일까요? 생각일까요? 네, 맞습니다. 아빠가 그렇게 큰 소리로 말할 때 무서워요. 이것은 네, 느낌입니다. 그 사람이 나를 보고도 아는 체를 하지 않으면 무시당한 것처럼 느껴져. 이것은 어떨까요? 느낌일까요? 생각일까요? 네, 이것은 생각이에요. 이것은 상대방의 태도에 대한 나의 생각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을 어떻게 느낌으로 한번 고쳐보길 원하는데요.
네, 진수 집사님. 이거 느낌으로 한번 고쳐주실 수 있을까요? 기분 안 좋은데, 아, 섭섭하다, 그쵸? 네. 그 사람이 들어오면서 인사를 하지 않을 때 나는 섭섭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또 내가 올 수 있다니 기쁘다. 이거는 느낌일까요? 예. 너를 한 대 때려주고 싶은 느낌이야. 이거는 과연 느낌일까요? 아니면 생각일까요? 예, 맞습니다. 되게 잘하시네요. 예. 이 문장도 예,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행동을 상상하는 거죠. 내가 상상하는 행동을 표현한 거기 때문에 이것은 느낌이 아닙니다. 그냥 나는 내게 화가 났다 이렇게 바꾸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는 오해를 받고 있는 느낌이다. 이것은 느낌일까요? 아니죠. 네, 생각입니다. 오해를 받고 있다라고 상대방의 태도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은 느낌으로 바꾼다면 우리 사모님, 네, 느낌으로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그죠? 괴롭다, 나는 좌절감을 느낀다, 나는 슬프다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실망스럽다 이런 식으로요. 그러면 당신이 우리를 위해 해준 것에 대해 좋게 느껴요. 이거는 느낌일까요? 생각일까요? 예, 이거는 좀 어렵습니다. 예, 이거는 사실 느낌이에요. 근데 저도 틀렸어요. 저도 이거 생각이라고 생각했었거든요. 왜냐하면 여기 좋게 느껴요잖아요. 좋다라는 거는 느낌 맞다 있잖아요. 근데 맞지만 이게 너무 모호하기 때문에 좀 더 구체적으로 명확한 표현을 쓰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고맙다. 그래서 만족스럽다. 힘이 난다. 그렇죠? 당신이 우리에게 해준 것 때문에 나는 힘이 나. 너무 고마워.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나는 쓸모가 없는 것 같아. 이것은 무엇일까요? 생각? 그렇죠. 생각입니다. 이것도 자기 자신에 대한 평가죠. 평가고 자신의 생각입니다. 이 부분도 슬프다 또는 실망스럽다, 우울하다라고 바꿀 수 있습니다. 빨리 하라는 소리를 들으면 조급해져요. 네, 느낌입니다. 맞습니다. 너무 잘하시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그 뒤에 맨 뒷장에 또 시가 나옵니다. 가면이라는 시인데요. 한번 우리 두 집사님 네, 가주시겠습니다. 목소리 좋으신 분 네,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면, 가늘고 하얀 손에 언제나 들린 가면 하나. 그녀 얼굴 앞엔 항상 가면이 있었지. 그 손목은 정말 가면을 잘 들고 있었지. 하지만 가끔 아무리 작은 손끝의 떨림으로라도 가면을 든 그 손이 흔들린 적은 없었던가요? 아주 오랜 세월 동안 궁금했지요. 하지만 감히 묻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우연히 나는 가면의 뒤를 보았는데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녀는 얼굴이 없었어요. 그녀는 그저 우아하게 가면을 든 손이 되어 버리고 말았어요. 네, 감사합니다. 이 시처럼 저희가 가면을 들고 있지 않고 그 가면을 벗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고요. 연습 문제까지 다 풀어봤는데요. 어떤가요? 우리가 평소에 이런 나의 느낌을 표현한 것이 그냥 난 느낌이라고 표현했는데 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은 생각의 표현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을 이번 시간에 많이 아셨을 것입니다. 앞으로는 자신의 느낌을 감추지 않고 생각과 느낌을 구별하여서 구체적이고 또 명확하게 자신의 느낌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면서 이상 4장 강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이지영 집사님한테 큰 박수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이번 시간에는 뭘 할 거냐면 이제 조별로 나눔 시간을 가질 거거든요. 지금 자리하고 계신 그 모임에 리더분들이 계시고 그리고 이제 나눠준 유인물을 갖고 우리가 이제 나눔을 할 건데 제가 하나 좀 포인트를 좀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걸 한 3번, 4번 하면서 느낀 건데 이
비교하기, 관찰하기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여기 보면은 부부끼리 같이 오신 분도 계시고 또 혼자 오신 분도 계시는데 이게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나는 지금 관찰을 하거나 또 욕구를 하거나 이런 얘기를 했는데 상대방은 그걸 답이 올 때 보면 어떨 땐 평가가 오고 정말 그 답답하고 속상한 얘기들을 많이 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이걸 우리가 공부하는 거고 우리가 지금 모르는 것들을 하나씩 이제 단계별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아 지금 상대방이 얘기하는 것도 옳다. 저렇게 얘기할 수 있지. 그리고 나는 지금 내가 준비해서 얘기하는 이것도 지금 내가 노력해서 얘기하는 것도 옳다. 이걸 이해해 주는 게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내가 상대방 얘기를 들으면서 저거 내가 배운 대로 하면은 이거 평가인데 그러면 화가 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다 보면 대화가 끊어집니다. 거기서 오는 좌절감이나 실망감 또 분노가 또 다른 또 이 억지를 만드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꼭 생각하셨으면 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은 지금 이제 시작해서 입문을 하는데 상대방이 평가가 들어왔다고 그거에 대해서 낙심하지 마시고 분노하지 마시고 아, 저 사람도 저럴 수 있다. 하지만 내가 배웠으니까 배운 사람이 하나라도 더 한 발짝 더 나가시다 보면 그 안에 또 다른 세계가 있습니다. 꼭 용기 잃지 마시고 잘 진행하셨으면 좋겠고 자, 지금부터 시간은 저희가 예정되어 있는 건 2시 40분 40분간 3시 40분까지죠. 네, 3시 40분까지 조별 모임을 하고 우리 전도사님 마친 기도하고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네, 진행해 주세요.